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안녕하세요. 내가 여론이다 최형욱입니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가 바로 눈 코앞에 왔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부는 어떠한지, 바로 이곳 서울역에서 그 현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궐선거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세월호 관련해서 이번에 지지하시는 정당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나왔거든요. 혹시 있으세요? 지금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지지하는 데가 있겠어요. 아, 나이를 떠나서 다 지지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예전에 혹시 지지하는 정당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하셔도 되는데 요새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공화국 유신 시절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자유로우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지지하는 정당 있으신데 지금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네야 뭐 당연히 뭐 정당이 다 있죠. 그래요? 그렇죠.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네요.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잘한다, 그저 그렇다, 못한다, 아주 못한다. 아니지,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래요.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래도 여자로서 여자지만 네. 체제 있게 남자들처럼 뭐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체제 있게 나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래도 잘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 나름대로. 네, 네, 나는 내 생각은 그렇다고요. 혹시 누가 뭐라고 하던가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아, 젊은 사람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네, 많이 조금 좀 반항을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활동들을 보면 잘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가장 잘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모든 면이 이렇게 뭐 딱 뛰어나게 이거다 네. 이거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참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나는 박 대통령만 텔레비 나오면 난 마음이 짠해요. 안쓰러운 거야. 참 얼마나 힘들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잘한다, 그저 그렇다, 못한다, 아주 못한다.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해야죠 뭐. 아, 그럼 이 부분은 좀 다르시네요. 이 부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이 먹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 요새는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지 젊은 분들이 그걸 이제 귀담아 들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거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인정해주죠. 인정 안 해줘요. 모른다 그러고 우리네는 네. 모른다고. 근데 우리는 좀 답답하잖아요. 진짜 너희들이 배가 고파봤냐 그 네네. 말을 참 해주고 싶어요. 네. 우리는 배고픈 시절을 많이 배 골아가면서 살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아픔도 많이 겪었고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참 많은 세월을 살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 저희 여론방송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해서 다양한 세대 간의 이제 그런 의견들 다 모으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야지 또 이렇게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젊은 층들이 보고 나서 아, 어른들 그리고 우리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이나마 소통의 꽈리를 좀 풀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 세대 차이 느낀다고 딱 거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진 않죠. 그럴까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참 잘한다고 해주셨고 이번 현 정부는 합동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좀 더 표가 좀 더 많이 실어주셨네요. 이번 그 현 정부는 어떤 부분에서 좀 안타까우신지 아쉬우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당 야당이 이렇게 항상 나눠져 있잖아요. 그걸 내 생각엔 싸움을 하지를 말고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해서 누가 이기고 지고 아래 위를 떠나서 서로 나는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거 하나를 놓고도 이건 나쁘면 그거 계속 나쁘면 그냥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왜 나쁜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서로가 다 의견은 다 있잖아요. 그럼 서로 의견들을 서로 맞춰서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 거기에서 난 무슨 안이 생기지 않을까. 서로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일단 상대방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상대방을 읽어보고 나하고 맞춰보는 거야.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은 너무 밀고 땡기는 거야. 밀고 땡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밀고 땡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딘가는 나는 좀 내 이제 젊은 내 나이 먹은 사람의 소견으로 좀 안타깝죠. 왜 서로가 서로들을 이해를 못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그거를 받들어주지 않으면 무명지물이 돼요. 그냥 그거를 누를 생각을 하지를 말고 일단 우리 국민이 뽑아놨어요. 대통령,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실력 발휘를 다 할 수 있게 일단 밀어줘가지고 이 사람이 부족한 건 국민이 또 채워줘. 그쵸? 그러면 나라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조금 안타깝죠. 잘못됐다고 탓하지 말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생각을 해봐야지. 그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만약에 딴 사람이 지금 이제 야당에서 정권을 잡았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은 지금 이 사람만큼 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 좀 해보고. 그렇잖아요? 다 사람이 개개인이 자기 생각은 다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정부에서도 만날 치고받고 싸우지만 말고 나는 참 의리 있는 이런 나라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머니 그 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불평을 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 젊은 세대층은 어머니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세대 차이가 느껴질 만큼 그렇게 단호하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면? 젊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조금 단순한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짧아.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좀 이렇게 멀리도 좀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면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캐캐 먹은 생각만 해 이러고 딱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성심성의껏 하려고 해도 뭐 썩은 정부야. 아버지 하는 그대로 지금 정권에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딱 무시를 해버리면 우리네는 입 딱 닫죠. 나는 입 딱 닫지. 근데 나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우리나라 이렇게 세운 건 누구예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양반이 새마을 사업 해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돋움을 했잖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볼 때 나는 무식해 아무것도 몰라요.
박 대통령이 볼 때 아버지가 정치해 오는 걸 어려서부터 네. 알게 모르게 봐왔잖아요. 자기가 예. 비록 여자지만 예. 알게 모르게 세뇌 교육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대통령들이 이렇게 해왔지만 뭐 해놓은 거였어요. 욕심밖에 더 부렸냐고. 도둑질밖에 나는 그래. 다 도둑질 떨만 해먹었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먼저 본 대통령들도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나라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는데 일단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너무 안 됐죠 마음이.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좀 난 단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한 번에 뛸 생각을 하질 말고, 그죠? 응.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어떤 사람이 나라 정권을 맡아도 정말 박 대통령처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의 노파심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너무 짧게 생각을 해서 단순하다는 거. 단순하다. 나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뭐 녹음이 된 겁니까? 저희 지금 이거 의견이 내가 반영이 되고요. 내가 어머 어떻게 해 그러면? 어머니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요.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네. 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끝으로 어머, 아이 몰라. 아니 말씀 되게 좋으셔서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분이 있으셔야지 어머니 같은 분이 있으셔야지 소통이 되고 젊은 세대들과 이제 어머니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이 원활한.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시민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있다면 어떤 말 하고 싶으세요? 너무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고 체제 있게 질서 있게 정말로 안전한 그러한 정치를 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다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쵸? 남을 디디고 일어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서로가 우리나라고 누구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힘을 합쳐야 사는 거잖아요. 독불장군은 없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도 이게 단합이 돼야 되듯이 나라에서도 단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보다 정말 지금 선진국이라고 뒤떠들지만 그건 내가 생각하는 입에서는 선진국이야. 행동은 후진국이다 이래. 그런 생활은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어. 내가 볼 땐 그래요. 말은 다 선진국이에요. 우리 다 선진국이라 그러죠? 근데 행동은 후진국이라니까. 하는 행동은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선진국 후진국을 떠나서 정말로 체제 있는 그런 생활들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이번에 지지정당 때문에 시민들 여러분들 어떤 분인지 잠깐 나 여기서 보고 갈 건데. 잠깐만 이쪽으로.
아, 네. 이번에 그 저희가 지지 정당에 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네. 아무나 어떤 분이 상관이 없거든요. 네네. 혹시 지금 지지하시고 계신 정당이 있으신지? 지금 딱히 없어요. 그럼 없는 이유 여쭤봐요. 없는 이유 관심이 아직 잘 없다 해야 되나? 아, 정치에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나 제가 뭐 높아심에서 높아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뭐 특정한 사건 때문에 정치에 관해서 좀 관심이 없어졌다 이런 부분은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평소부터 그냥 네. 평소에도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은 두지 않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잘한다, 잘한다, 그저 그렇다, 못한다, 아주 못한다. 저는 그저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냥 처음에 대선할 때 공약 같은 거 뭐 생각해 보면 딱히 잘하고 있다고 보다는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네.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는 공약 같은 잘 모르겠는. 거 그렇다면 네. 최근의 이슈를 비롯해서 고려해 봤을 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수행은 어떤 것 같나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잘 모르겠는데. 그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현 정부의 국정 수행.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주 잘한다, 잘한다, 그저 그렇다, 잘 못한다, 아주 못한다. 그냥 잘 못한다 같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 여쭤봐도. 그냥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도 그렇고 좀 사건 같은 것도 보면 잘 처리 못하고 그런 것 같아서. 혹시 뭐 이유를 꼽자면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이유를 꼽자면 어떤 부분 때문에 잘 못한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네.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전 국민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국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씀하시죠? 뭐 저도 그런데 딱히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정치 주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1살이요. 제가 21살이 아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21살 친구들, 대학생분들이죠. 네네네. 그분들이 보통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지. 관심이 많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도 특히나 이번 달 그리고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했던 사건들, 참사들이 일어났었고 네. 연이어서 이어졌던 살인 공마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변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이야기 가끔 하긴 해요. 네. 그러면 보통 결론은 어떻게 나나요? 결론이란 것보다는 그냥 이야기해서 뭐 대충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 그렇다면 작년에 네. 대선 12월 19일 대선이 있었는데 투표하셨는지. 작년 제가 빠른 년생이라 작년 대선은 못했고. 그러세요? 네. 그래도 뭐 어차피 국민 한 사람으로서 여쭤볼 텐데요. 그 초창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딱 임기를 시작할 때쯤 네. 그때와 그리고 현재 상황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좀 느끼셨던 게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처음보다는 예. 지금이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 뭐 장관 같은 거 뽑는 것
뽑는 거였나? 그것도 그렇고 뭐 별로 딱히 잘하는 것 같진 않아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부모님 세대 그리고 네. 이제 부모님들도 많은 얘기들 하시나요 혹시? 부모님 세대는 뭐 정치 관련해서 얘기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집안에서는 혹시 어떤 얘기 듣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집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서. 네. 그 21살 그 대학교 2학년 네. 대학교 2학년생들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냥 보통 정도? 보통이라고 제가 좀 그러니까 그냥 제 주변 친구들만 생각하면 딱히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야당과 여당 알고 계시죠? 네. 야당과 여당의 그 지금까지 흐르는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전공이 어떤 거죠? 저 전자공학과. 네. 전자공학이랑 정치랑 연관이 제가 볼 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잘 몰라요. 아, 네. 그냥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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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국 여론방송에서 왔는데요. 네. 이번에 지지하는 정당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지지하는 정당 관련해서 여쭤보러 왔거든요. 네. 혹시 지지하시는 정당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따로 없어요.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딱히 그냥 별 그, 생각이 없어서 그냥 그 평소에 뭐 지지하시는 정당이 예전에는 혹시 있으셨는지 지금도 그냥 새정치민주연합 쪽을 그냥 생각하고 있긴 한데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신상치 문제 그냥 그 당에 있는 그 위원들이 그나마 저랑 그냥 좀 성향적으로 맞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그럼 뭐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네.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한마디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색깔, 컬러가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그냥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네. 그러면은 특히 유난히 유독 이 의원은 참 내 스타일이다. 나랑 생각하는 게 내 사고방식이랑 정말 똑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지 사고방식이랑 똑같기보다는 그냥 그 전부터 안철수 그분 책도 읽고 해가지고 안철수 네. 그분이 사실 이제 공동 대표를 맡게 되면서 네. 그리고 예전에는 아예 이제 민주당이랑 다른 제3의 노선을 걷겠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네. 어떠세요? 안철수를 좋아하시는 새정치민주연합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안철수가 민주당과 합당이 됐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때 좀 말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합당한 거에 대해서는 딱히 저도 잘 생각이 별로 없는. 네. 뭐 잘했다 못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만약 본인이 안철수라고 생각한다면 네. 무슨 이유로 합당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 하기에는 기반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아주 실례지만 안철수의 생각인가요?
책 제목, 어떤 책 읽으셨던 책 제목.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 안 나. 좀 어렸을 때인 것 같아서. 네. 거기에서 그래도 가장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끼셨거나 공감을 느끼셨는지.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살아왔던 방식이나 뭐 마인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존경할 만하지 않나 그런 걸 좀 느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좀 오래돼서 기억이 그 자세히는 안 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현재 국정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시민의 한 명으로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잘한다, 잘한다, 그저 그렇다, 못한다, 아주 못한다. 그저 그렇다. 그저 그렇다. 네.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여러 가지 그 이번 사건 뭐 세월호나 이런 거 대처도 그렇고 예. 좀 국민에서 보기에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들어서. 국민이 보기에 좀 이해했다. 네, 여러 가지. 네. 세월호 관련해서. 네. 그러면 뭐 세월호 이전에는 만족하셨다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도 되나요? 네, 그 전까지는 네, 만족이라기보다는 네, 딱히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 그 세월호 사건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변화를 느끼셨는지. 일단 뭐 그게 꼭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대처하는 그 방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웠다 그 정도. 그 대처하는 방법을 보셨다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사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우리국가를 지금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세월호 사건을 지금 비춰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그 지금 뭐 유병원도 얘기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좀 답답하다는 그런 그게 또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규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좀 대충이 넘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선박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약간 좀 과적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다음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현 네. 정부의 국정 수행을 평가하신다면 아주 잘한다, 잘한다, 그저 그렇다, 못한다, 아주 못한다. 정도 그저 그렇다. 그저 그렇다. 네. 혹시 이유가 뭐 동일한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현 정부의 국정 수행의 그 이유가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딱히. 그럼 현 정부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금 같이 같다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를 찾고 싶지만 네. 혹시 어느 정도를 좀 찾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최근에 가장 기억나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최근에 가장 그래도 생각나는 이슈가 있다면 어떤 이슈예요? 아무래도 유병원 사체 발견된 사건. 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전 국민이 다 깜짝 놀랐을 텐데 네.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뭐 거짓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긴 한데 그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뭐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 뭐 그거 가지고 거짓말을 쳤을 것 같진 않은데 그냥 거짓말을 한 것 같기도 하지만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설마 대국민 상대로 지금 사기를 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꺼림칙한 게 약간 있긴 하지만. 네. 혹시 이전에도 유병헌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신지. 어떤 사건? 지금 유병헌을 찾기 위해서 네. 경찰이 지금 24시간 항시 수색 작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체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네. 그와 유사한 사건이 거론이 되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시면 제가 네. 더 이상 네네.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네. 혹시 다른 사건도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그러면 끝으로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전 국민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하실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지금 20대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저도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 전 국민에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저랑 비슷한 사람들 그냥 20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은 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되게 다들 뭐 저도 뭐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여러 가지로 제약도 많고 다들 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냥 각자 좀 그래도 너무 그렇게 자기 색깔 없이 좀 뭐 스펙 때문에 뭐 고민이 많다 좀 너무 안 된다 하는데 그런 거 막 남들 하는 스펙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자기 하는 거 좀 하면서 좀 꿈을 좀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꿈에 대해서 여쭤보고 안 여쭤볼 수가 없죠. 네. 대학교 3학년이라고 했으니까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영어 영문학과. 꿈도 그쪽이랑 관련된 꿈 얘기 좀 잠깐만 해주시죠. 아 저는 네 영어 강사가 꿈이라서 네. 아니요, 강사. 선생님 아닌 강사.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인터넷 강사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네. 그 사람 때문에 영어 실력도 많이 늘고 영어에 대한 흥미도 많이 높아져서 그때 이후로 이제 영어 강사를 하고 싶어서 지금 과도 영문학과로 들어왔고 공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영어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 단어를 알고 이제 영어가 일상에서 쓰이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원래는 못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내가 공부해서 그거 쓸 수 있게 됐을 때 뭔가 쾌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럼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어 불감증 참 유명한 네, 그 어학연수 참 유명하죠. 네. 유학 저도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신데 네. 영어 유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학 유학이 사실 그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는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그 개인 선택인 것 같아. 또 꼭 개인 선택이다. 정말 일단 한국에서의 그 영어 교육 자체가 굉장히 좀 문법 편향적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제가 그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걸 느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많이 못 느껴서 유학하는 목적이 뭔지 그게 너무 다양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영어를 위한 거라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문법 편향적이라고 하시는데 네. 아무튼 강사가 되실 분이고 그리고 네. 영어 공부를 앞으로 꾸준히 더 하실 분이라서 네. 이쪽은 재미있는데 그렇다면 유학을 가지 않고 영어 실력을 한국에서 쌓기는 좀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움이?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고등학교 전에는 입시가 위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들어와서는 이제 토익이나 그런 토익풀 이런 공인 영어 시험이 위주다 보니까 정말 그 영어로 회화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고등학교 때도 시험이고 대학교 들어와서도 다 시험을 위한 그 공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짜 실력을 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토익도 있지만 토스도 있고 네, IH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토익 중에서도 라이팅, 스피킹도 네, 네.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를 미뤄본다면 전반적인 영어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게 한국이 아닌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라는 게 꼭 꼭 회화만 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식에서 따져 보자면은 뭐 실무 능력에서의 필요한 영어라면은 그런 시험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냥 회화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시험 위주는 좀 안 맞지 않나 생각도 들고. 네.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야? 어떤 거 구경하셨어요? 볼 일 있어서 따로. 아, 공부요? 네? 공부요? 저희 남자친구 볼 일이 있어요.
과제요? 네. 아 과제 아니고 네. 그 비자 때문에 아, 저 건너편에. 예, 예. 아, 그것 때문에 왔다 가려고. 네. 이 더운 여름날. 예. 그럼 이렇게 바로 헤어지시는 겁니까? 아 밥 먹으려고요. 밥이요? 예. 광화문에 혹시 뭐 맛있는 맛집 있나요? 아 지금 그것 때문에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먹을지 몰라서. 혹시 그럼 저기 위에 삼청동 가보셨어요? 예? 삼청동 아니요? 안 가보셨어요? 예. 그러면 혹시 저 인사동 가보셨나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쌈짓길. 어때요? 인사동 쌈짓길? 쌈짓길이요? 네. 옛날에 쌈짓길 있고 지금의 쌈짓길 있잖아요. 지금의 쌈짓길 가봤어요. 아, 지금? 볼 거 많은 쌈짓길.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볼 게 많아요. 네, 옛날에는 많이 발전 안 돼 있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막 만들어 보는 그런 거 체험하는 것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컵에다가 그림 그리고 이런 거 해봤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반지도 만들어 보고. 아, 그럼 커플링 만들고 그냥 막 우정링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 광화문에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이요? 네.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는 뭐 추억이라고 제일 최근에는 여행 갔다 왔어요. 여행이요? 네. 어디? 내일로 갔다 왔는데 전주 갔었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전주 되게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랬어요. 네. 어디 가셨어요? 전주 한옥마을. 아, 한옥마을. 네. 여기 서울에도 한옥 호텔이 되게 많아요. 네. 어때요? 전주는 또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집이 일반 사람들 사는 집을 다 기와장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더 보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듯한 분위기? 아, 그리고 그러니까 막- 유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네.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찻집 막 이런데 밥집 이런데도 기와집 같이 해놔가지고 볼 거 많고 오히려 잘 자는 곳 그런데도 게스트하우스도 기와장으로 이렇게 다 쌓아놔가지고 신기했어요. 그럼 전주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모주 아이스크림이요. 모주 아이스크림. 전주 전통 술인데 그게 모주예요. 막걸리 같은 그런 건데 술 반이랑 술 아닌 거 반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술 못 마시는 사람도 마실 수 있게끔 거북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모주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주거든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면 전주에 혹시 상추튀김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는데 먹으려다가 말았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전주에 그 모주 아이스크림 말고도 또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문꼬치라고 문어꼬치도 있고요. 생각이 나는 거는 한 5가지 뽑자면 질소 아이스크림? 그게 원래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은 이제 그 끝맛이 물 마시고 싶다 갈증 나잖아요. 근데 질소 아이스크림은 먹고 나서 끝맛이 엄청 시원해요. 그냥 몸 안이 시원해지는 느낌? 그래서 아이스크림 안에 질소가 있는 거예요? 네, 질소로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서브제로예요. 영하이. 그래서 그거 드라이아이스처럼 막 연기 퍼지고 연기는요 안 퍼지는데 그렇게 연기 퍼지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아이스크림이라고 서브제로 이름도 영하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맛있었고 그리고 베테랑 칼국수. 네, 가면은 딱 있어요. 칼국수집 이름 맛집. 선수 만들어 네, 네네. 오래된 거죠? 네, 오래된 곳이래요. 그리고 육회비빔밥. 가족 해간 육회비빔밥 맛있었어요. 전주는 먹을 게 참 유명한 네, 먹으러 갔어요. 대학생이시죠? 졸업했어요. 아, 졸업했어요. 대학교 4년을 네. 정리해보자면 저는 2년제 다녔거든요. 예술대학교 다녔는데 뭐 대학교 정리해보자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었던 때가 그 2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잘 가서 교수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도 교수님에 맞춰서 가려다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많이 열심히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생들 이제 신입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네. 있으면 네. 대학교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인생 차라리
저는 솔직히 말해서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제 삶의 목표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방법도 몰랐었는데 대학교 가다 보면 이제 더 사회생활도 더 접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때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하면서 술도 마실 수 있으니까 술도 마시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못 마셔봤거든요. 20살 때 그냥 학점 따려고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술을 안 마셨는데 술도 많이 마셔봐야 되는 것 같고요. 사람들하고도 많이 접해봐야 되는 것 같고 학점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나 학교 보내주셨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주만 언니랑 가장 좋았던 갔던 곳 중에 하나 꼽자면 남자친구랑요? 지금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고백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네? 고백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요. 네. 아니요. 네, 맨손으로 왔어요. 그럼 말만 네.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많이 떨렸어요. 좀 달라서. 그 남자친구 장점을 꼽자면 엄청 솔직해요. 네. 그 솔직한 것 때문에 좋아요. 그거 외로? 말도 잘하고. 네. 막 너무 솔직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차라리 막 입에 발린 소리 이런 거 안 하고 솔직하니까 좋은 거. 그럼 나도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나는 지금 말 잘 들어. 어디 가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래요. 이대요? 네. 그럼 이대에서 점심 드시고 오신 거예요? 네. 뭐 드셨어요? 돈가스? 우동? 네. 돈가스 드셨다 그랬는데? 돈가스 우동. 같이 파는 곳이군요. 네. 그럼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냥 좀 놀러요? 놀러 네.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주말에 와서? 네.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앞으로요? 계속 놀 거예요. 네. 친구도 많아서 또 먹고 또 놀고. 그러면은 혹시 삼청동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어때요? 삼청동? 괜찮은 거. 저 외국인이라서 좀 느낌이 좋아요, 거기는. 그럼 삼청동이랑 인사동 혹시 이렇게 가보셨어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는 삼천동, 어디가 인사동이에요? 여기가 아래가 인사동이에요. 인사동. 야, 인사동, 삼천동. 삼천동도 좋아요. 어, 인사동은 인사동은 그렇게 여유 있게 앉아서 뭐 커피 마시든가 그런 느낌이 별로 없고요. 이쪽이는 더 좋아요. 산책하든가 친구 만나든가. 네. 여름에 네. 혹시 자기가 겨름을 나는 방법 없어요? 听不懂什么意思？他说过夏天的方式，你就自己过夏天的方式。 아,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게 네. 최고의 여름. 그쵸.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냐고요? 네. 거래처 가는데. 네? 거래처. 왜요? 바쁘신가요? 아니 혹시 그럼 2, 3분 잠깐 뭔데? 시간 가능할까요? 저희가 시민들 일상적인 이야기 들으려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이런 걸 이렇게 여쭤볼 거예요. 네. 혹시 가능할까요? 근데 잠깐. 그뭐 슬펐던 일이랑 아니 기뻤던 일 뭐. 네, 뭐 아버님 이때까지 사셨던 중에서 가장 뭐 추억이 됐던 일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살아셨던 그 사건 중에서 제일 기뻤던 일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아버님 혹시 그러면 오늘 거래처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좀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이요? 네. 좋아요. 잘 되실 것 같아요? 예. 느낌상? 예. 네. 아니 그런 뭐 저 거래처 저거 하면서 그 뭐 일이 성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늘
거래했던 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럼 지금까지 뭐 기뻤던 일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뻤던 일이요. 네, 즐거웠던 일, 뭐 어, 추억 기뻤던 일은 우리 저 외손자가 네. 세계 아동 미술 대회에서 장려상 받았던 게 기쁜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뭐 예. 되게 소질이 있나 보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8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손자분이 그쪽 방향으로 나간다면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 손솜치가 있는 것 같아서 요새 뭐 레고도 하고 그래서 뭐 맘모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구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본인의 재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 재주가 많으면 좀 재롱도 되게 많이 피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지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을 시킬까 해요. 그럼 손주가 어떨 때가 제일 예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다 됐다고 하면서 자랑할 때 그럴 때 그때가 제일 좋으시고. 예. 그러면 뭐 혹시 이번에 휴가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휴가 계획이요? 네, 휴가 계획은 이제 그 조금 늦게 9월 초에 갈 계획이에요. 왜요? 아, 여름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갈- 가기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조금 덜 복잡할 때 네. 가족과 갔다 오려고 해요. 아버님만의 여름을 나는 비법이 있다면 뭐 있을까요? 여름이요? 네. 저는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 여름에 뭐 여름을 나는 비법은 좀 뭐 집에 뭐 에어컨 틀어놓고 조금 그 선풍기하고 같이 겸해서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여름을 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그럼 반대로 아버님 뭐좀 슬펐던 일이나 걱정됐던 일이 아, 슬펐던 일은 저 미국에 계신 어머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슬펐던 일이고 예. 미국에 계셨나요? 예. 그럼 그때 한국에 계셨나요? 가 뵙지 못했죠. 예. 그러면 아버님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 그냥 뭐 그건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해요. 뭐 운명은 제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되게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예.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예. 아버님 그 생각했을 때 좀 어, 아쉬웠던 점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제일 아쉬웠던 점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네네.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이 제일 전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첫째 번째로 그 세월호에 그 운영하는 그 회사의 잘못이 있지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네.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더라도 그 항공기 승무원이 그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선박에 대해서는 저도 뭐 옛날에 부산에서 그 통영까지 가는 여객선을 한번 타봤지만 그런 뭐 안전교육 같은 거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 모든 사람의 책임이죠. 뭐. 예. 그러면 최근에 뭐 있었던 뭐 어느 거요?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관계요. 그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사를 지명을 해서 했을 때는 너무 여론에서만 하지 말고 또 검증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국회에서도 너무 여론 재판식으로 하는 건 좋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아버님 생각하시기에 뭐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을 뽑을 때 예. 어떤 걸 가장
씨 보세요? 기준은 첫 번째 그 일을 맡아서 하는 부서에 그 많은 상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네. 그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청렴하고 결백한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부서에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청렴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뭐 지휘 통솔, 또 융화 여러 가지 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런 사람은 찾으면 있을 거예요. 뭐 아무리 그 과거에는 뭐 주민등록 옮겼다, 뭐 부동산 투기했다, 그런 거는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세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봐서 조금 이 정도는 패스해도 될 것 같으면 패스하고, 첫 번째가 저는 능력으로 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하면 뭐예요. 옛날에 그 환경부 장관인가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엔 그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네. 가족분들한테 예. 한 말씀 해주세요. 가족한테는요, 항상 그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또 사랑하고 즐겁게 항상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